매장동에 있는 라울은 싹 얼어버렸고, 밖에 마당에서 노숙시키던 무가온으로 천 덮어가면서 키웠던 라울, 그거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만큼 이게 저온 순화 과정, 그 다음에 수분 관계, 저온일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울이 우리는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극적인 관수, 엊그제 두둥 23년 11월 8일. 아우 추워라 씨. 인자 제일 싫은데 저는 공산당하고 겨울이 싫어요. 공산당도 싫고 겨울도 싫고 차라리 여름이 좋아. 여름에는 땡땡이 농땡이를 필 수가 있어서 올 여름은 강제로 농땡이가 아니라 맛이 가서 누워 있었지만 아무튼 여름이 좋습니다. 이 난방 때문에 또 겨울은 한방이 한방, 그 한방 작살난 이게 사례인데 2018년도에 여기 이쪽에 매장동 저 입구 쪽하고 건너편 재배동 절반이 싹 얼었죠. 그 열풍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두 살아남은 애가 얘거든요. 루비. 원래 루브라라 루브라 원래 옵티카 루브란가? 아유 저도 뭐 이렇게 요즘에 관심이 떨어져 까먹었는데 보통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 요게 외두 요렇게 거의 제 기억으로 두 판인가 한 것 같았었는데 싹 얼어서 그때 루비 2018년도에는 루비가 비쌌어. 루비가 비싸가지고 쟁여놓고 바른다고 했다가 얼리는 바람에 맛이 갔는데 그래서 본전치기 한다고 18, 19, 20, 21, 22, 23 6년 동안 당연히 본전치기 못하고 이게요 한번 동해 피해 입잖아요. 겨울에 저온에서 동해 피해를 입으면 얼잖아요 이제.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1월 달이었으니까 탈피 시즌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얼었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됐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5월 달인가 6월 달까지도 그때도 막 그냥 그때까지도 이게 몸체가 붙어 있던 애들이 있었어요. 안 녹아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카페에다가 요거 몇 개 요청하신 분들 보여드렸고 나머지 군생 가격이 안 맞으니까 저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둑 잘라 가지고 지금 꽃꽂이 하려고. 꽃꽂이 본가리 개념보다는 뿌리가리. 여기 보시면 그때 며칠 한 일주일에 10일 됐나? 거의 1mm도 안 남겨놓고 다 잘라 버렸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밝은 애 적기가 아니고 그냥 꽂아 놓을 거예요. 어차피 분갈이를 하는 개념보다는 뿌리 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한 뿌리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작살냈다는 거. 그래서 삽목판에다가 이거 다 다 살아남아도 어차피 원가는 안 나오고 그때 얼마였더라 개당. 아무튼 비쌌어. 그래서 삽목판에다가 다시 심으려고 하는데 여기 삽목판에다가 저는 깔망을 깔아요. 깔망을 깔고 뭐 특별하게 뭐 배수층을 따로 준다든가 그거 없고 지금 똑같이 1번에 펄라이트를 넣은 거고 보통은 2번 배합도로 하셔도 되고 구매 방법은 그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은 이쪽인가? 이쪽 나오십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쪽에 청주에서 온 언니야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피트모스 2번 미생물 피트모스 플러스 미생물하고 영양이 들어간 거 뜬금없이 50L짜리를 4봉다리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미리 말씀 안 하시면은 제가 이거 생 노가대라고 했잖아요. 봉지를 쭉 찢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트모스도 갈아내야 되고 산마사도 저쪽에서 퍼와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돼요. 저희가 그냥 막 이거 대량으로 해놓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흙이 떨어졌다. 흙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재 이 배합토라든가 피트모스라든가 그거를 일부러 적극적으로 판매 링크라든가 홍보를 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제한적이라 저도 요즘에 몸을 살리느라고 빡시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번 쓰신 분들은 거의 계속 사용을,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분들 주문만으로도 제가 딱 맞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이 큰, 정신적인 만족도에 드리는 그런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정도만 하고 살짝 펄라이트를 불어내고 하면 딱 좋으련만 불어낼까? 이게 아무래도 펄라이트가 이 둥둥 뜰 수가 있어서 물을 좀 흠뻑 주면, 둥둥 뜬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펄라이트는 일반 산야초나 저곡토나 녹소토 대비 보습성이 떨어집니다. 통기성 위주. 물론 얘네도 그 물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은 당연히 펄라이트도 물을 흡수를 해요. 요거는 마사를 제가 꽃꽂이 하는 방법 말씀드려요. 꽃꽂이 하는 방법 겁내 편하게 마사도 살짝 깔고, 아무튼 펄라이트도 물을 한번 먹으면 오래 제 생각에는 2주 정도 담가 있으면은 물 빨아먹고 저기 가라앉더라고요. 저기 왜 제가 예전에 펄라이트랑 저곡토랑 그 S라이트인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사용하시면 좋죠. 세상에 나쁜 강아지 없고 나쁜 자재가 없어요. 다 특성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만 세팅하면 돼요. 어디에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하시면 돼. 간혹 보면은 저기 자재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서들 다 또 식물이 적응하죠. 그 적응하는 방법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로 이거를 배운다고 얼마나 배워? 환경하고 다 다른데. 그쵸? 그래서 어저께 청주현님 오시고, 저기 또 어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북대전인데, 북대전이라고 칭해요. 보통 대전에서도 북쪽에 있고, 그리고 어디 저기 그 동쪽에서 극과 극인데, 요런 게 이제 마탱이 간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근데 간혹 리토스 코너 우리가 이렇게 심다 보면 짓물르잖아요. 반점이 생기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여기 상처가 나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원인은. 그거를 그 전에 제가 검사했을 때 뭐 나왔더라? 그때 제피곰팡이가 나왔었다. 그때도 제피곰팡이가 나왔는데, 제피곰팡이가 원인이 된 건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동정을 해서 균을 배양을 해서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죽고 그 곰팡이가 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몰라. 검사하는데도 그 균만 채취해서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때가 많아. 아무튼 그 동쪽 끝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저 땡땡이 언니야랑 오셨는데, 그냥 이제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저기 뽀은이네 오셨나봐. 여기를 오셨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요 장갑 있잖아요. 장갑이 여기 위에, 웬만하면 위에 잘 안 던져 놓는데 어제 던져 놓은 거 보시고 가만히 계시더만 혹시 그 장갑 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맞다고. 나는 알고 오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쩐지 목소리가 비슷하더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심한 경우에는, 오, 희한하네, 이거. 여기 생장점이거든요. 여기 거의 난도질에서, 이게 뭐야, 쑥 파였는데, 여기 뿔인지, 여기 새끼인지 뭐가 붙어 있네? 아무튼 퍽퍽 꽂습니다. 아무튼 그러셔서 어저께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참 다행입니다. 도움이 안 되고, 뻘짓만 하면 어찌나 했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요즘에 식태기들 많이 빠지셔가지고 뭐 그럴 때쯤 됐어요. 뭐 새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재밌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 선수들, 고인물들, 그 다음에 키핑장에서 보통 한 코로나 전부터 하신 분들, 코로나 전 세대, 우리나라 다육식물은 한 2010년 전후로 해서 아마 2009년, 8년, 9년 그때 그 전후, 그러니까 그 일본으로 저쪽에 길재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이 일본 가가지고 수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확 판도가 달라져요. 굳이 연도별로 따지면. 그 형이 몇 년도 같더라? 아무튼 2010년 전후부터 해외에서 그 수입 들어온 그 시장,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천천히 어느 정도 국내에서 불씨가 꺼져갈 때쯤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막판 스파트를 막 올릴 때쯤에 하락이 게다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아무튼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시점에 중국 2015년도인가? 잠깐만, 15년도가 맞나? 15, 16, 17, 18 15년도 즈음인가? 아무튼 그때 즈음 중국 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때 겸사겸사 광저우 쪽하고 그 이후에 저기 대련 쪽 이제 중국 농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시장을 계기로 한번 파멸적인 상승을 합니다. 막 쓸어가던 시장 다육이를, 그때 다육식물을 이제 소위 말하는 돈 된다 해가지고 오픈하신 분들이 많죠. 매니아 생활하시다가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농장은 일반 화훼하시다가 이제 농장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정확하게는 저도 이렇게 연도까지 모르니까 15년도 즈음에서 15, 16, 17, 18, 19, 20 코로나 전까지 따지면 한 5년에서 6,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이게 애매해졌으니까 한 5, 6년은 더 끌어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아무튼 어찌됐든 전성기는 그렇게 따지면 한 10년? 토탈 한 10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저희는 우연히 얻어 걸린 거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가져가는 양이 적어지고, 매니아들도 키핑장 하우스에 요즘은 가셔. 아까도 저기 상담, 그 깍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셨지만, 대부분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권태기, 식태기 재미가 없어져서 그렇게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은인의 주손님들 층이 그래요. 소위 말하는 선수들, 매니아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늦게 하게 된 계기도 뭐 기존에 이제 그 매니아 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이제 그 또 어디야, 프리티 다육인가 다부땡님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발빠르게 유튜브 시장을 딱 접수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실 때 저희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기존대로 하는 패턴이 있어 가지고 확 바뀌기가 어려워요. 센스가 부족해. 왜냐면
먹던 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밥까지는 진출을 할 생각을 못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장이 코로나를 중국 바람, 그 다음에 코로나, 제가 코로나 세대라고 해요. 한 60대 전후 어머님들, 60대 전후 어머님들을 제가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데, 뭐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집에 이렇게 계시다가 반려식물이나 그 다음에 그 저쪽도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물고기, 아무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도 지금 뭐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그 완전히 미치도록 그 대전에서도 산악자전거 거의 1세대라 웬만한 코스는 저희가 진짜 개척을 해놓은 데가 많죠. 그때 아무튼 그 가끔 이제 매니아 분들이나 그때 매니아 하시면서 매장을 오픈한 사장님들이 공교롭게 다 또 우리 동네 사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박살이 났대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것도 있고, 코로나가 해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야외로 많이 활동을 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렸던 게 시장이, 이쪽 시장은 침체가 되고 다른 시장으로 물갈이가 되는, 그러면서 항상 인기를 얻고 돈이 된다 싶으면 몰리잖아요.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포화 상태가 되면서 요즘에는 폐업하는 다육 매장도 많이 생기고,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매장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중국 손님들이 방방곡곡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오고 했는데, 그 시장이 아웃이 돼 버리면서 일반 손님들도 안 가고 중국 손님들도 안 가고 그런 형국이 됐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개점 휴업인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매니아 생활 하시면서 오픈하신 사장님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그렇다고 뭐 야 본인에는 잘 달려? 어우 천만의 말씀. 저희도 심각해요. 다행히 주택가 근처고 유동인구가 많고, 저희 이제 10년 손님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카페나 뭐 기타 뭐 SNS 또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채널로 요청을 해 주셔서 꾸역꾸역 뭐 살고는 있는데, 아무튼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여름에 다리 다치는 바람에 준비가 거의 안 됐고, 오히려 이제 상품이 더 망가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서 제가 조금 내려놨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올해는 그냥 일단 손가락만 살살 빨아먹고 있자,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 예전에 저쪽에 그 논산에 그 오빠야도 접었지. 논산에 그쪽 오빠야도 지금은 접었는데, 방울복랑감 한창 투자해가지고 그때 조금 재미도 봤고 실패도 많이 했고, 그 사장님도 접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오래 꾸준히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왜냐면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데는 다 확장을 해버렸어요. 크게 키핑장도 크게 짓고 농장형으로도 바뀐 데도 있고. 근데 저만 그대로예요. 운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건데, 제가 이 자리를 쫓겨날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여기 길이 나면서 쫓겨날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2번. 4년마다 고비가 한 번씩 왔죠. 그래서 원래 쫓겨날 판이라 저도 이제 세종 쪽을 알아보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또 이제 일부만 뜯기고, 또 한 번 또 이제 그 다 털어낼 일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철거 길이 나면서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일부만 뜯기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가겠어.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매장들이요,
어, 딴 데로 가더라고요. 딴 데로 가든가, 주변에 저기 사장님들이 해외로 판로를 개척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해외 쪽으로만 방향을 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니아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니아분들이 저희 집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확장을 하거나, 뭐 따로 뭘 할까 이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그냥 오시니까 그걸 못 했어. 그게 다행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꾸준하게 꼬은이네가 여기 유성구 송강동에 계속 10년 넘게 짱바가 있다는 거.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겨울이 싫다고 한 건, 길이 잘리면서 하우스가 요게 아니고 요렇게 돼 버렸어요. 요 저희 집 오시면 아시겠지만 딱 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 측벽이 길이 난 쪽에, 요쪽에 그 삼각형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보온덮개라든가 난방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난방이 안 돼, 구조적으로. 그래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지나간다네. 상당히 많이 나가. 우리 벽돌언니아들한테도 제가 예전에도 진단만 농담 말씀드리는 게, 저는 여기 벽돌언니아 뭐 자리 이렇게 자리세 받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름값 보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나가, 엄청나게. 열이 그냥 막 난방 틀으면 그냥 새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연탄을 그때는 16장짜리를 요 작은 매장에, 여기 매장도 보면 100평 좀 안 되고, 여기에 16장짜리 큰 난로를, 세대라 하면서 연탄을 나르고 쇼를 하는 바람에 엘보, 여기 엘보도 나갔고,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몸이 못 버티니까 저도 열풍기, 그 전기로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대포라고 해서 슝 하면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18년도에 아무튼 그러다가 이게 얼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타이머를 잘못 맞췄는지, 전원을 생각이 잘 안 나. 전원을 안 켰는지, 쇼트가 났는지, 아무튼 동작을 안 했어,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이었으니까 그냥 얼었죠. 그때 재밌는 건, 그 라울이 보통 약하다고 하잖아요. 매장동에 있는 라울은 싹 얼어버렸고, 밖에 마당에서 노숙시키던 무가온으로 천 덮어가면서 키웠던 라울, 그거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만큼 이게 저온 순화 과정, 그 다음에 수분 관계, 저온일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울이, 우리는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저온 순화 과정, 수분 관계, 온도에 적응하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그 작살났던 그룹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2판인가 3판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마탱이가 간 거예요. 이게. 겸사겸사 이것저것 심으면서 떠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팅을 하고 살균제나 발균제를 바르지 않은 거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만 안 하는 것 뿐이지, 항상 말씀드릴 때 내가 마음이, 야,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도 이거 안 해볼까? 근데 뭔가가 자꾸 찜찜해.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는 뭐 살균제를 바르던 발균제를 바르던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저처럼 이제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든 안 하든 마음이 편안해. 근데 저는 안 발랐을 때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킬이 쌓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뿌리를 언제 내릴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온도는, 잠깐 보고 오자. 하우스에서 기준을 잡는 곳이 여기 벽돌언니아 중앙, 여기를 저는 표준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언니아들 거 올리면 안 되잖아. 9도 10도 좀 안 되고 9도가 됩니다. 9도면 2515, 얘네들도 거의 그 일반적인 에케베리아, 일반적인 다육이처럼 크게 안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쌀쌀할 때 자라는 건 맞지만, 아무튼 지금 조금 범위가 15도에서 좀 벌어져 있잖아요. 간격이 천천히 이제 멀어져 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극적인 관수,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나? 뿌리 여기 살짝 적실 정도, 그 다음에 스프레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뿌리가 내려요. 근데 이제 애매한 상황이 언제냐면 1월에서 2월달 가면 그 탈피가, 특히 1월 즈음부터 탈피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몸체가 쭈글거린단 말이에요. 탈피랑. 그러면 뿌리 내리는 거랑 탈피랑 겹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탈피주인 것 같고 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물 주시라고 그래. 이래나 저래나 탈피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건 맞는데 뿌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적셔 주다 보면 뿌리도 내리고 탈피도 하고 뭐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뭐 알아서 되는데, 아우 얘네는 알아서 껍다구가 안 까져가지고 이거, 에이 이거 올해는 못 벗기고 내년에나 조금씩 벗겨봐야 되겠네. 이거 알아서 벗겨주는 좀 기계 없나? 으이씨, 요건 벌써 이제 탈피하네. 요런 성격 급한 애들이 있어. 허허, 이게 충청도 태생이 아니라서 그런가. 시험 벗겨요. 저는 가유.